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보다 많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수치를 언급했죠.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관한 질의에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에 핵탄두를 언급한 것이라면 지난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80에서 90기에서 최대 30개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했는데 양측의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보수 집단이나 그 연구기관에서 about 57개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인정보다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전략적 자세로 봐달라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이렇게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대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더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대북 카드와 동맹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전력난을 감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안보 공격을 틈타 북중러, 이란의 결속만 키우면서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축소가 외교 통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Now,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대북 주도권을 쥐고 방위비 압박 명분을 쌓는 전형적인 일석이조의 포장술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평양에 배치할 항모마저 바닥났고 무기 부족이 심각해 애초에 대규모 훈련을 강행할 물리적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Their work is very intense, very hard, and very stressful, and life in some cases very dangerous. And everyone eventually reaches a breaking point. 더 큰 문제는 이런 오판이 북중러 이란, 이른바 크링크 반미연합에 치명적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공조는 철저히 실전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주고 우크라이나전 드론과 타격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 공백을 틈타 태평양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적들이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하며 뭉치는 사이 미국은 오히려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I do think it was a really hasty decision that will have consequences for alliance readiness. 군사적 결핍을 협상 카드로 둔갑시킨 트럼프의 계산은 당장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반미 연합의 파상 공세에 노출시키고
동맹의 신뢰마저 깨뜨린 전략적 자충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에서 연일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시 후에 귀국합니다. 대미 투자 압박과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김정관 장관이 언제 한국에 돌아옵니까? 네, 잠시 후 오후 5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앞서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압박하자 지난 일요일 비밀리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직권 면직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던 관세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착 후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이틀 연속 회동을 이어간 두 사람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될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LNG 복합 화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생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1호 사업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했을지 주목됩니다. 김 장관은 여전 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 싱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며 관세 협상도 이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우리나라 강제노동 생산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또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면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관세 상한선 15%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김 장관의 방미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과 함께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그런 만큼 3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 10월쯤 발표할 추가 주주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취득 소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규모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의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메모리 호황으로 3개월 만에 순현금이 3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여력이 생긴 점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메모리가 호황과 침체를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5년부터 3년간 SK하이닉스의 누적 현금 흐름을 약 49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최소 환원율 50%만 적용해도 주주 환원 규모가 245조 원에 달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안내할 추가 주주 환원 규모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한 게 끝이 아니고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주주 환원의 기대감은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증폭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또 증거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5월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종 여성은 3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다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된 여성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37살 장미란 씨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간 뒤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장 씨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사흘 뒤인 5월 15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가족들은 장 씨가 개인적인 일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신고를 받았던 A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통화 기록에선 실종됐던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확인을 하지 않은 건 물론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경찰은 A경장이 허위 보고로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경장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통화는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논란입니다. 실종자는 그럼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해경과 함께 140여 명을 동원해 재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제주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 오는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헬기와 드론, 잠수부와 경비정, 구조정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2달을 넘긴 지난달 19일 장 씨의 가족에게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그 이틀 전인 7월 17일에는 장 씨의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처음 실종 신고를 했던 당시 경찰의 기록에 장 씨가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적혀 있어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 당일에는 휴대전화 신호가 켜져 있었다며 부실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는 158cm 키의 마른 체형이며 실종 당시 긴 생머리에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